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묘한 길거리 음식에 도전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12가지 음식을 맛보며 과연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바삭한 거미부터 가장 충격적이고 위험한 요리까지 잊지 못할 미식의 모험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과연 이 음식들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까요? 아니면 위장을 시험하게 될까요? 10위 콜롬비아 앙궁댕이 개미 왕궁댕이 개미. 이 독특한 별미는 수세대에 걸쳐 사랑받아온 음식으로 콜롬비아의 요리 유산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외모에도 불구하고 이 크고 둥근 개미는 귀한 간식인데요. 특히 수확기에는 가격이 치솟을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거대한 뒷부분 때문에 앙궁댕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크기는 벌과 비슷하고 보통 검은색이나 갈색을 띠고 있죠. 언뜻 보면 주저하게 될지 모르지만 마치 볶은 땅콩이나 팝콘처럼 고소한 향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뜨거운 그릴에 굽거나 소금, 설탕과 함께 볶아서 파는데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놀라운 감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처음에는 약간 쌉쌀하지만 이내 팝콘이나 심지어 캐비어와 비슷한 복합적인 맛으로 변해가거든요. 개미 배 속에 있는 알은 미묘한 풍미를 더해 맛을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식감 역시 흥미롭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부서지는 반면 속은 부드러운 풍미가 터져 나오죠. 많은 사람이 한번 맛본 뒤에는 중독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개미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콜롬비아 문화의 일부, 특히 산탄데르 지역에서는 수세기 동안 원주민 공동체가 채집해 온 전통 그 자체입니다. 땅이 내린 선물로 여겨지는 이 개미는 길거리 시장부터 고급 레스토랑까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미가스 꿀로나스가 건강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믿어 결혼 시즌에 인기 있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 요리에서도 그 활용도는 무궁무진한데요. 소스로 갈아 만들거나 초콜릿과 짝을 이루거나 심지어 고급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기도 합니다. 짭짤한 맛과 초콜릿의 달콤함이 어우러져 놀라움과 즐거움을 선사하죠. 이 전통적인 조리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왔으며 오늘날에는 피자나 파스타 같은 현대적인 요리에도 활용됩니다. 오르미가스 꿀로나스에 도전할 용기가 있는 분이라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요리는 무엇이 음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콜롬비아의 풍부한 역사와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콜롬비아에 가신다면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독특하거나 신기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저와 이야기 나눠요. 10일 중국 전갈 튀김자. 이번에는 맛과 모양 모든 면에서 우리의 감각에 도전하는 길거리 음식이 있는 곳으로 떠나볼까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풍부한 역사와 명소뿐만 아니라 호기심을 자극하는 길거리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활기 넘치는 야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전갈 튀김입니다. 이 요리는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효가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지글거리는 웍소리와 향긋한 증기가 가득한 활기 넘치는 둥화 야시장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꼬치에 꿰인 전갈들이 줄지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작고 갈색이며 다른 것은 크고 검은색으로 각기 다른 식감과 맛을 선사하죠. 이 경험은 원초적인 용기를 시험하며 가장 용감한 사람에게도 도전이 될 겁니다. 이 음식의 독특함은 조리 과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은 감자튀김처럼 바삭하고 고소한 간식입니다. 가장 영양가가 높다고 여겨지는 꼬리 부분은 이 경험에 흥미와 깊이를 더하죠. 이러한 믿음은 요리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미식의 모험과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결합시킵니다. 한현지 상인은 이렇게 말했죠. 마법은 바로 꼬리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 가치 때문에 찾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작은 생물에서 더 크고 털이 많은 생물로 전갈이 사납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음 캄보디아 요리는 대담함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부탁드릴게요.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멋지게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셨죠? 10페루, 기니피그 페루의 거리를 탐험하면서 우리는 안데스 문화의 가장 독특한 요리 중 하나인 기니피그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니피그는 반려동물이지만 페루에서는 수천 년 동안 주된 식량이었으며 신기한 음식이 아닌 사랑받는 별미입니다. 5,000년 이상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에서 주요 식량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자란 기니피그는 산악 지형에서 잘 자라는 능력 덕분에 귀하게 여겨지죠. 작고 키우기 쉬우며 단백질이 풍부해 현지 공동체에게 이상적인 가축입니다. 하지만 이 요리는 주로 축제나 가족 모임 같은 특별한 날에 즐깁니다. 페루에서는 매년 12월 둘째 주 금요일을 국민구이의 날로 기념하며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이 오랜 전통을 즐깁니다. 쿠스코나 아레키파 같은 도시를 여행하다 보면 길거리 상인들이 인기 있는 방식으로 이 요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방법은 허브와 함께 숯불에 구워 부드럽고 풍미 가득한 고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겉모습과는 달리 이 요리는 가장 건강한 고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이 낮아 안데스 지역에서는 슈퍼푸드로 통하죠. 심지어 건강상의 이점 때문에 섭취를 장려하기도 합니다. 페루에서 기니피그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요리를 나누는 것은 환대와 공동체를 상징하며 특히 생일이나 축제 같은 중요한 행사에서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가정에서 먹지만 이제는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 되었고 많은 레스토랑이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을 위해 기니피그 요리를 제공합니다. 모험심이 강한 분들에게 기니피그는 페루 문화유산의 독특하고 진정한 맛을 선사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현지인들은 이 요리를 즐기는 것이 페루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전통과 연결되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9. 캄보디아. 타란툴라 튀김. 지글거리는 마늘과 향신료 냄새가 가득한 캄보디아의 활기찬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한 상인이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풍부한 문화적 역사를 지닌 현지 별미, 커다란 타란툴라입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질 수 있지만 현지인들은 이 거미가 역사, 전통, 그리고 맛의 독특한 조화를 선사한다고 말합니다. 타란툴라 튀김은 그냥 흥미로운 간식 그 이상입니다. 캄보디아의 과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죠. 1970년대 크메르 루주 시절, 식량 부족으로 인해 캄보디아인들은 생존을 위해 대체 영양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들이는 유명한 길거리 음식이 된 것입니다. 조리 과정은 기름을 데우고 마늘을 넣은 뒤 소금, 설탕, 때로는 고춧가루로 양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도 풍부한 맛을 냅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그 맛이 부드러운 껍질의 게와 비슷하며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난다고 설명합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만족스러운 바삭함과 함께 강렬한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모험심 강한 여행자들은 종종 이것을 자신의 대담한 정신을 증명하는 통과 의례로 여깁니다. 한 상인의 말처럼 한 입 베어 무는 것은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맛은 잊을 수 없죠.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요리는 캄보디아인들에게 회복력과 독창성의 상징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시골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프놈펜과 같은 도시에서도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 되었으며 가격도 우리 돈으로 약 1,300원에서 2,6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그러니 캄보디아를 방문하신다면 이 독특한 별미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독특한 미식 경험이 된 요리입니다. 감히 한 입 베어 물 용기가 있으신가요? 8. 짐바브웨. 모파니 벌레. 아프리카 깊숙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모파니 벌레입니다. 짐바브웨와 남부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이 식용 애벌레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영양 공급원입니다.
과학적으로 임브라시아 벨리나라고 불리는 모파니 벌레는 단백질 함량이 소고기의 3배에 달합니다. 또한 칼륨, 칼슘, 나트륨이 풍부하여 특히 식량 안보가 중요한 지역에서 영양가 높은 슈퍼푸드 역할을 하죠.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하루 단백질 필요량의 최대 60%를 제공할 수 있어 현지 식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확 과정은 오래된 전통입니다. 폭우가 내린 후 현지인들은 모파니 나무에서 이 벌레들을 모으는데 종종 손으로 직접 채집합니다. 노동 집약적이지만 이 관습은 수세대 동안 공동체를 지탱해 왔습니다. 시가만 한 크기의 벌레들은 수백 마리씩 수확되어 햇볕에 말리거나 토마토, 마늘, 양파, 칠리와 함께 볶아 풍미 가득한 요리로 만들어집니다. 말린 벌레는 쫄깃한 간식으로 먹거나 물에 불려 스튜나 볶음 요리에 사용됩니다. 맛은 어떠냐고요? 고소하고 흙냄새가 나며 약간 바삭하고 살짝 쓴맛이 납니다. 흔한 맛은 아니지만 짐바브웨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죠. 모파니 벌레에 대한 수요는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높으며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에도 올랐습니다. 1kg에 최대 $60, 우리 돈으로 약 78만 원에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보잘것없던 애벌레가 얼마나 귀한 식재료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요리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모파니 벌레는 짐바브웨의 유산의 맛을 선사하며 음식이 단순히 생존 수단이 아니라 문화, 땅, 그리고 전통과의 연결고리임을 증명합니다. 일본에서 우리 목록의 다음 음식은 절묘한 만큼이나 위험합니다. 7. 일본, 보거, 후구, 오늘 밤.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미식의 모험에 초대되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보거, 후구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흥미로운 일본의 별미는 전 세계 식도락가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아름답게 접시에 담긴 섬세한 흰살은 먹기에 안전하도록 만들기 위한 기술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직 강도 높은 훈련을 거친 자격증을 갖춘 전문 요리사만이 손질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어 오늘날 식객들은 안전하고 즐겁게 이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걸 먹어볼까요? 사람들을 끄는 것은 부드럽고 섬세한 맛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경험의 독특함이죠. 한 음식 평론가는 이 요리를 먹는 즐거움은 그 준비 과정에 담긴 예술성과 정성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보거를 먹는 전통은 요리장인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리사들의 전문성 덕분에 현재 사고는 극히 드물며 연간 보고되는 중독 사례는 10건 미만입니다. 보거는 부드럽고 깔끔한 맛과 섬세한 식감을 자랑하며 주로 회로 즐깁니다. 거의 투명할 정도로 얇게 썬 보거회는 그 미묘한 맛을 돋우기 위해 보통 폰즈 소스나 절인 채소와 함께 제공됩니다. 맛 자체는 순하지만 식사 경험은 요리 뒤에 숨겨진 수세기 동안의 의식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보거는 단순히 모험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정밀함과 전문성의 균형을 보여주는 일본 요리의 오랜 전통을 대표합니다. 이 예술적인 요리를 탐험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문화와 요리 역사가 깃든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입니다. 6. 멕시코, 에스카몰레스, 개미 애벌레, 수천 년에 걸쳐 한 문화의 유산을 담고 있는 희귀하고 고대적인 요리를 맛보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멕시코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의 흙 속에는 가장 독특한 별미 중 하나인 에스카몰레스, 즉 개미 애벌레가 숨어 있습니다. 종종 멕시코의 캐비어라고 불리는 이 요리는 여러분이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역사와 풍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에스카몰레스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수세기 동안 수확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찬사를 받는 스페인 정복 이전 시대의 보물로 남아있죠. 농부들은 주로 멕시코 중부의 험준한 지대에서 자라는 아가베나 마게이 식물의 뿌리에서 조심스럽게 애벌레를 채집합니다. 이 과정은 기술과 주의를 요하는데 개미들이 자신들의 군집을 맹렬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수확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맛은 환상적입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하며 버터처럼 고소하고 약간의 견과류 맛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껏 마주한 가장 놀라운 별미 중 하나라고 말하죠. 향기로운 허브인 에파소테와 함께 볶거나 따뜻한 토르티아에 싸서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걀과 함께 스크램블해서 먹는 것을 선호하는데 애벌레의 버터 같은 질감이 부드러운 달걀과 어우러져 풍부하고 고소한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입 한 입이 멕시코의 정수, 그 땅에 뿌리내린 맛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카몰레스는 음식 이상으로 문화적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되는 사치품으로 여겨져 왔으며 노동 집약적인 수확 과정 때문에 희귀합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에스카몰레스 한 접시는 약 25에서 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500원에서 39,000원에 달하며 그 높은 위상을 반영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여러분은 별미를 맛보는 것을 넘어 멕시코 원주민 과거의 전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멕시코시티의 번화한 시장에 서서 상인들이 이 희귀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보며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대 음식이 그토록 존경받게 되었을까? 무엇이 이것을 그토록 오래도록 사치의 상징으로 만들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요리는 존중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길러온 자연과 문화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나타냅니다. 오 대한민국, 산낙지 대한민국 서울의 어느 길모퉁이에 있는 작고 아늑한 식당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접시가 놓이지만 흔히 보던 요리가 아닙니다. 바로 산낙지입니다. 갓 잡은 낙지 다리가 접시에 담긴 후에도 여전히 부드럽게 꿈틀거리고 있죠. 그 모습이 처음에는 놀라울 수 있지만 이 요리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매력이 있습니다. 산낙지를 먹는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미식 경험입니다. 갓 손질된 다리는 약간의 흡착력을 유지하고 있어 다루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젓가락과 접시에 달라붙기 때문에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위해서는 먹는 동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음식을 먹어볼까요? 바로 그 식감 때문입니다. 다리는 쫄깃하고 미묘하게 신선한 바다 맛이 나서 산낙지는 모험심 강한 음식 애호가들에게 인기 있는 별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의 빨판이 제대로 씹지 않으면 목에 붙을 수 있으므로 작게 잘라 먹고 신경 써서 씹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음식 애호가가 말했듯이 산낙지는 특별한 종류의 흥분을 선사해요. 완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먹는 동안 집중해야 하죠. 한국의 활기찬 음식 문화 속에서 산낙지는 그 독특한 특성으로 두드러집니다. 신선한 맛과 흥미로운 식감의 조합은 현지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자, 이 요리 앞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질문이 남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모험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산낙지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와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별미 중 하나의 껍질을 깨볼 준비가 되셨나요? 필리핀의 이 다음 요리는 여러분의 맛과 식감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4. 필리핀, 발룻, 부화 직전의 오리알, 해 질녘 마닐라의 활기찬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상인들이 음식 카트에 불을 밝히면서 도시는 활기를 띠고 공기는 구운 고기와 튀긴 간식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찹니다. 필리핀에서 발룻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적 전통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낯설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여깁니다. 먼저 껍질을 깨고 짭짤한 국물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부드러운 노른자와 독특한 식감이 어우러진 태아를 발견하게 되죠. 발룻은 종종 저녁에 즐기며 길거리 상인들이 판매합니다. 건강상의 이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 풍부한 복합성 때문에도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필리핀 음식 전문가 클로드 타야그는 발룻을 맛과 식감의 조화로 사랑받는 문화적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맛은 경험만큼이나 독특합니다. 국물은 짭짤하고 진한 맛을 내며 태아는 부드럽고 흙냄새가 살짝 납니다.
가격은 약 35페소, 우리 돈으로 약 800원 정도로 여행객들에게 저렴한 미식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색이 된 이 간식은 보통 친구들과 나눠 먹거나 밤에 외출할 때 즐기며 단순한 식사 이상의 것을 제공합니다. 바로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장이죠. 발룻을 먹는 것은 대담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이 음식을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음식 전통 중 하나를 발견할 준비가 되셨나요? 3. 아이슬란드. 하칼. 모험적인 길거리 음식의 영역에서 아이슬란드의 하칼만큼 호기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요리는 거의 없습니다. 독특한 냄새와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맛으로 유명한 하칼은 도전하기 가장 대담한 음식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러나 이 상징적인 요리 뒤에는 아이슬란드의 전통과 생존에 깊이 뿌리내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험준한 해안선에 서서 등 뒤로 차가운 바람을 맞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장 모험심이 강한 사람만이 시도한다는 대담한 요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신은 하칼의 도전을 받아들일 그들 중 한 명이 될 수 있을까요? 수세기 된 이 요리는 필연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은 어떻게 이 위험한 재료를 별미로 바꾸었을까요?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세심한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처음 하칼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 향기는 세제 같다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문화적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하게 발전해 온 국가 조상들의 회복력에 대한 찬사입니다. 유명 셰프 앤서니 보댕이 한때 이것을 지금껏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없는 음식 중 하나라고 유명하게 묘사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모험적인 요리 세계의 통과 의례로 봅니다. 아이슬란드가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인기 있는 여행지가 되면서 하칼은 많은 사람들에게 꼭 먹어봐야 할 음식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도전에 응하여 이 전설적인 요리를 맛볼 것인가요? 아니면 대담한 풍미와 향기 때문에 망설이게 될까요? 이 이탈리아, 썩은 치즈.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심장부에서 저는 독특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치즈인 카수 마르주를 발견했습니다. 페코리노 양저드로 만들어진 이 치즈는 치즈파리가 그 안에 알을 낳으면서 변화를 겪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에게 카수 마르주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과 지혜의 상징입니다. 보통 바삭한 빵과 칸누나우 와인 한 잔과 함께 즐깁니다. 치즈의 강렬하고 크리미한 맛은 오래도록 인상에 남으며 독특한 미식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른 발효식품과 유사점이 있지만 카수 마르주는 숙성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두드러집니다. 그 생산은 법적인 회색 지대에 존재하며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정 시장에서 여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카수 마르주 한 덩어리의 가격은 보통 20에서 30유로, 우리 돈으로 약 29,000원에서 43,500원 정도로 이토록 독특한 별미치고는 적당한 가격입니다. 카수 마르주는 단순한 치즈 이상입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르데냐의 변치 않는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지는 않겠지만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길거리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안전한 문화적 경험입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함께하니까요. 1. 인도의 길거리 음식. 인도에서 길거리 음식은 문화적 전통과 깊이 연결된 활기차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측면은 쥐에 대한 존경심인데 힌두교에서 쥐는 여신 키마타의 현신으로 여겨져 신성시됩니다. 어떤 곳에서는 음식 가판대 근처에서 쥐를 보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며 이는 신념과 일상생활의 조화를 반영합니다. 다양한 음식 가판대가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으며 갓 껍질을 벗긴 과일부터 사탕수수 주스까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위생 상태는 때때로 다를 수 있으며 때때로 파리가 주변을 맴돌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음식을 즐깁니다.
일부 요리는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튀기기 전에 독특한 수작업 기술로 반죽을 섞어 풍미를 더하는 인기 있는 간식이 있습니다. 다른 특산품으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노동 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캐슈 기반 음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콤한 간식도 있으며 상인들이 시럽을 섞어 다채로운 색상의 디저트로 얼려 만듭니다. 튀긴 바나나도 인기 있는 선택인데 즙을 내고 얼려서 다양한 시럽과 함께 상쾌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일부 음식은 튀긴 케이크에 다른 소스를 얹고 신선한 채소를 섞는 등 대담한 맛의 조합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풍미 가득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특히 오른손으로 식사하는 것이 문화적 관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곳에서는 이제 관광객들의 다양한 선호를 수용하기 위해 식기를 제공합니다. 인도의 길거리 음식 현장은 풍부한 맛과 문화적 깊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험적인 미식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전통과 다양성의 맛을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